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형체 계산 방식과 조립성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하려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 하면 이제 형체 계산 방식이 조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주로 이제 조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형체 계산 방식이라든지 또 형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지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같이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한 데이터를 좀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할 거예요. 이것은 암기할 게 없어. 그냥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형체 계산 방식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형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형체가 뭐냐? 라고 하면 제품이나 부품의 형태, 크기, 위치, 방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요소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품이나 부품의 형태, 크기, 위치, 방향 등을 나타내는 요소다. 그럼 이 형체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요거는 크기는 사이즈, 위치는 포지션이고, 요거는 방향은 이제 디렉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물체의 육자유도 그리고 그 자유도 구속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걸 기준으로 보면 요거는 선형구속, 그죠? 요거는 회전구속. 요런 이제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제품이나 부품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제품이나 부품이 같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측정의 대상이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개념적으로 제품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된 어떤 물건을 얘기하고, 부품 하면은 이제 이 완성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하나의 각각의 부품, 부속품, 이제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측정을 쭉 해왔어. 공차 해석도 배웠어.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이 형체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간단한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안 해봐서 그런데 여기 다 나왔잖아요. 선형구속, 회전구속 이런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크기, 위치, 방향 등을 나타내는 요소. 자, 그러면 선형구속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3차원 측정기 점, 직선, 평면, 원, 원통, 원뿔, 구, 곡선, 곡면 이런 걸 측정을 했죠. 이런 걸 측정을 해가지고 선형구속도 하고 방향구속도 하고, 선형구속도 하고 방향구속도 한다는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유도 구속, 이거는 데이텀 설정, 이거는 측정 좌표계 설정. 이게 다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형체라는 것은 우리가 3차원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나타내는 그 요소들, 그게 다 각각의 형체인 거예요. 점 측정해가지고 선형구속 했잖아요. 그죠? 직선 측정해가지고 여러분들 평면회전 했죠? 회전운동 구속. 그죠? 평면 측정해가지고 뭐 했어요? RX, RY, TZ 구속했죠? 이런 것들이 다 형체인 거예요, 형체. 그리고 아까 제도 얘기했잖아요? 그리는 거? 그리는 것도 그게 이런 거 그리는 거잖아요. 도면이 있으면 이거 그랬잖아요. 지름. 그죠? 파이 얼마. 그 다음에 위치도 얼마. 했잖아요. 이 원에 대해서 위치, 방향, 크기, 형태 이런 걸 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 도면에서 그리는 그것들, 아까 뭐 공차도 주고 기하공차도 주고 한다는 얘기 나왔죠? 그게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럼 형체가 뭐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그 뭔가라는 게 뭐냐면 형태, 예를 들면 진원도, 크기, 지름, 위치, txty, 방향. 이것이 만약에 어떤 축을 가지고 있다면 뭐 rz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요소가 원이다, 원통이다, 원뿔이다, 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지금 내가 왜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냐 하면 이걸 모르면 그 다음 얘기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왜 대답을 선뜻 못했냐? 요거다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번 시간에 그렇게 연결을 해보자는 거야.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이런 형체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 측정을 하잖아요. 이 측정하고자 하는 이 부품이 우리 이 측정실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우리는 측정을 하려고 그래. 측정을 하고 해서 뭐 측정물이라고 합시다. 측정물이 여기 왔어.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왔을까요? 측정하기 그 직전에 뭐 했을까요? 가공했겠죠. 가공을 했으니까 이게 우리한테 왔겠죠. 그죠? 그러면 가공을 했으면 가공물이 되게 가공한 물체. 그러면 이 가공물은 어떻게 해서 가공을 했을까요? 누구가 설계를 했겠죠. 그죠? 설계 도면에 이게 있으니까 그 도면대로 가공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오는 모든 제품은 설계를 해서 가공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설계. 파이 10 플러스 마이너스 0.01 진원도
0.1 이렇게 설계를 했겠죠. 그죠? 이 제품을 이렇게 설계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공을 하면은 이 도면대로 반듯하게 이렇게 아주 동그랗게 반듯하게 딱 지름 10으로 가공이 돼야 안 돼요. 오차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얘가 좀 과장되게 그리면은 얘가 이렇게 생긴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몰라? 여기서 10파이로 가공을 하라고 했는데 재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름이 다 다르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 원통이라고 규제를 했는데 실제 깎아놓은 거는 확대를 해보니까 이게 원통이 아니야.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측정하는 사람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도면에서는 지름이 10으로 가공을 하라고 했는데 질원도를 100분위로 가공. 근데 제품을 보니까 이게 원이 아니야. 그러면 측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형상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여러분들 고민해봤어, 이거? 안 해봤죠? 왜 안 해봤어? 그냥 뭐 설계 도면에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원인가 없이 하고 이제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측정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원을 가공하라고 했는데 실제 제품은 사각형이라 하더라도 측정은 무조건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 설계에서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원이어야만 이 제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설계자가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는 원이 아닌데 측정에서는 억지로 원이라고 계산을 했어. 그럼 이거하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실제 제품하고 부품이라 그럴까요? 부품하고 측정 결과가 같아, 안 같아? 이건 같지 않죠? 왜냐? 실제 가공한 제품은 오차를 가지고 있고 측정 결과는 억지로 원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설계했어. 이거 형체죠, 형체. 원통이라는 형체를 설계를 했잖아. 그래서 도면에서 규제한 형체, 이거를 설계 형체라고 그래, 설계. 그리고 이 도면을 보고 가공해서 나온 결과, 이거를 가공 형체라고 그래. 그리고 이 가공한 걸 가지고 어떤 원하는 측정 결과를 계산한 거, 계산 결과, 이거를 측정 형체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3차원 측정해서 뭐 지름이 얼마다, 그 다음에 원통을 측정했더니 지름이 얼마고 축각이 뭐 Z분의 X가 몇 도, Z분의 Y가 몇 도,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것이 측정 형체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설계 형체는 이렇게
완전한 형상이죠. 이렇게, 예를 들면 지름이 이렇게 주어졌고, 이렇게 두 개가, 그 지름 사이, 원통 사이에 거리가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거는, 얘는 당연히 이 원통이니까, 이면에 직각인 걸로 이렇게 지금, 설계 형체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도면대로 가공을 했더니, 요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차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이렇게 가공이 되더라는 거지. 이거는 3차원 공면이야. 3차원 공면. 수학적으로 보면 원통이 되려면은 축이 정확하게 일직선이고 지름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설계된 원통, 이건 원통이고 얘는 공면이니까 이게 두 개가 비교가 불가능하죠. 비교가 불가능하면은 이거 뭐 잘 만들어진지 못 만들어진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3차원 측정기라는 걸 이용해서 이 오차가 있는 이 면을 전부 프로빙을 했어.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측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프로브를 대가지고 뭔가를 재는 것 같잖아요. 그게 사실은 측정이 요게 측정인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치면 뭘 측정해요? XYZ라는 좌표를 전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점좌표를 전부 측정을 해가지고 실제 여기서는 계산을 해서 그 결과가 측정 형체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로 계산을 하느냐? 원통이 아니지만 원통으로 계산한다. 왜냐? 설계에서 원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원통이어야만 제품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이 제품을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측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름 2개 구하라고 그랬지. 여기 지름 구하고 요거 지름 구했어. 그 다음에 거리 구하라고 그랬지. 요 A. 그래서 요 거리 구했어. 그 다음에 요거 직각을 하고 그랬지. 근데 계산해 보니까 직각이 아니고 이런 각도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원통이 아닌 거를 원통이라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된 원통에서는 뭘 주냐면 원통도 얘가 이 이상적인 원통에서부터 이 가공형체가 얼마만큼 벗어나 있다. 이거 계산을 해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축각이 오차가 얼마나 있다. 90도여야 되는데 얼마큼 틀렸다. 이런 정보들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실제로 조립이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형체 중에서 어떤 형체예요? 설계 형체가 조립이 돼요? 가공 형체가 조립이 돼요? 측정 형체가 조립이 돼요? 자, 봐봐요. 설계 형체하고 측정 형체는 실물이 없는 거야. 그냥 수치적으로 나온 거야. 실제로 물건이 만들어진 거는 가공 형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조립이 되는 것은 어떤 형체끼리 조립이 되는 거예요? 가공 형체끼리 조립되는 거죠. 그쵸? 그냥 물건이 가공 형체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제품이 조립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는 무슨 형체예요?
그 판단을 뭘 가지고 해? 측정 결과를 가지고 하잖아. 도면에 이게 10인데, 자, 이거 축을 쟀더니 얘 지름이 10.01이 나왔어. 이번에는 이런 구멍을 쟀더니 얘는 10.05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10.01이다, 10.05다 하는 것은 이건 측정 형체라는 거지. 측정을 했으니까 이 값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구멍이 10.05고 축이 10.01이니까 0.04만큼 틈새가 발생하겠구나 라는 거를 계산을 하죠. 이 계산을 하는 거를 측정 형체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평가. 이거는 측정 형체를 가지고 해. 그렇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3차원 곡면으로 가공된 이 제품들이 조립이 되는데, 이게 조립이 될지 안 될지는 이렇게 계산된 원통을 가지고 하니까 이 결과가 안 맞더라는 거지. 그래, 이것만 보고 지금 여기서 계산된 이것만 보고 0.04가 남아서 이게 공간이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실제 조립을 해보니까 사실은 조립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공 형체하고 측정 형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걸 보고 100분의 4가 틈새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실제 제품에서도 100분의 4가 조립에 틈새가 있어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실제로 가공 형체가 조립이 됐을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측정을 해야 된다 이게요. 엄밀히 얘기하면 측정 결과를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형체 계산 방식이라는 얘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요 형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 개념을 설명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넘어가 볼게요. 자, 치수.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무슨 형체, 이건 무슨 형체예요, 이거? 금방 우리 배운 걸로 보면 이거는 설계 형체죠. 요게 실제 가공된 모양이에요. 요거는 무슨 형체예요, 요거? 오차를 가지고 있는 요 형태. 이거는 가공 형체가 되겠죠. 이 가공 형체를 가지고, 자, 여기서는 이게 지름이에요. 근데 이 가공 형체는 지름이 파이가 아니야. 그렇지만 측정 형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지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요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요렇게. 어떤 경우에는 요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요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 지금 이게 측정 형체인데,
이 측정 형태가 세 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D1, D3, D2.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지름으로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여기 지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측정 형체가 세 가지가 나왔어. 그러면 어떤 거를 지름으로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 지금 뭐 답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실수라고 결정할 건가? D1이냐, D2냐, D3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결정을 했다면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왜? 이걸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D2를 지름이라고 결정을 했다. 또는 D3, D1.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보면 그냥 측정 형체가 하나만 딱 나오면 간단한데 왜 측정 형체가 이렇게 왜? 세 가지가 나와가지고 머리 아프게 만드냐. 그럼 1번하고 2번은 뭐 제품의 기능에 따라서 선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고 치고 3번 측정 형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산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런 문제가 나와? 지금 여기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라는 것은 여기서는 진원도 때문에 그래. 진원도가 제로면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진원도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형상편차라고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자, 복수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기하공차에서 형상편차 뭐가 있었죠? 지금 여기서 원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다른 그 형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형상편차가 뭐가 있었어요? 형상편차는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그죠? 그리고 선의 윤곽도, 면의 윤곽도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자세 편차는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그죠? 위치 편차는 위치도, 대칭도, 동심도. 그 다음에 흔들림. 원주 흔들림, 온 흔들림.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2가지, 위치가 3가지, 자세가 3가지. 이런 몇 개예요, 이게? 8개. 그죠? 그 다음에 요게 형상이 하나, 둘, 셋, 4가지. 4가지에다가 요거 요 윤곽도는 형상편차, 자세편차, 위치편차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 요거 2가지 이렇게 해서 전부 14가지의 기하공차 기호가 있다. 이렇게 배웠죠. ISO에서. ASME에서는 2009년도까지는 14가지 똑같았죠. 근데 2018년에서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요 대칭도하고 동심도가 여기에 위치도로 포함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2018년에는 12가지다. 이렇게 배웠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있죠. 이게 형상편차 때문에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럼 형상편차가 완벽하면, 형상편차가 제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는가? 이 원에서는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 이렇게 측정 형체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이 위치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중심 위치. 이렇게. 요거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거는 그 폭이에요, 폭. 얘를 20으로 설계를 했어. 근데 마찬가지로 해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평균값. 어느 부분을 치수 결정한 건가? 왜 그렇게 결정했냐? 요거는 또 기능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왜? 마찬가지로 형상편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형상편차가 완벽했다. 지금 이면은 평면도가 제로다. 예를 들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평면도가 제로면은 W가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더라. 왜? 이거는 자세 편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형상 편차만 잘 각오한다고 해서 치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다. 자세 편차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는 여기서처럼 뭐예요? 형상하고 자세 편차가 합쳐져 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치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15.005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치수가 중요한데 방금 본 것처럼 형상편차, 자세편차가 정확하지 않으면 치수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치수를 잘 맞추려면 형상, 자세, 위치 이런 공차들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런 편차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하편차라고 한다 라는 거고요. 이 기하편차는 조립성과 이렇게 관계가 있다 라는 거고, 이제 크게 보면 큰 영역으로 보면 이제 치수가 있고 이제 중간으로 보면 기하편차가 있어요. 근데 기하편차는 이제 조립성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 어떤 마모 성능이라든지 이런 제품의 기능을 또 평가하는 거는 이 표면 텍스처라는 게 있어요. 표면 텍스처라는 것은 뭐 거칠기뿐만 아니고 파상도, 진원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마이크로 영역, 아주 미세, 미시적, 요거는 거시적. 이거는 크게 본다는 뜻이고, 요거는 작게 봤을 때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왜냐? 지금부터 측정하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요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오케이. 요거는 앞에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설계 형체에서 가공 형체 나오고 요거 프로빙을 해가지고 이제 측정 형체 이렇게 계산하는 요 과정이고요. 요것도 이제 개념적인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도면 규제, 요게 설계 형체죠. 설계 형체에서는 지름, 위치, 진원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가 되는데, 실제는 요게 이제 가공 형체는 이런 식으로 크기도 안 맞고 위치도 안 맞고 형상 진원도도 안 맞는 거죠. 그럼 요걸 가지고 이런 측정 형체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공 형체는 설계 형체에서는 크기, 위치, 형상을 다 규제를 해요. 근데 가공 형체에서는 크기도 안 맞고 편차도 안 맞고 형상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측정 형체에서는 설계 형체에 맞춰서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 이것도 표현. 이 표현이라는 것은 측정 결과라는 걸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